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8주 동안 영양학 강의를 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영양사 준비를 위해 오셨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목차 차례를 보시면, 기초 고급 영양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가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하고 고급 영양학 파트에서 약 한 40문제 정도가 나고요. 딱 40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 4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약 한 20문제 정도로 문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실은 우리가 한 6주 정도는 이 기본 고급 영양학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내용이 많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6주 정도 다룰 거고, 한 2주에서, 2주 조금 넘게는 이제 생애주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고급 영양학으로 들어가 보죠. 1단원 해서 탄수화물이 1장에 나옵니다. 자, 이 탄수화물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느냐 하면, 자, 몇 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만 몇 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분류가 나와요. 분류. 탄수화물은 단당, 이당, 다당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단당에 해당하는 누구누구 탄수화물 뭐뭐가 있고, 걔네들의 특성이 좀 어떤 게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당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뭐뭐뭐가 있고, 이름 알아두셔야겠죠. 이름, 이런 종류. 그 다음에 걔네들의 특성은 뭐가 있고, 이런 걸 할 거예요. 사실 요거는 식품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식품학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이렇게 각 단원마다 건강과 관련, 특히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요. 탄수화물에서는 식이섬유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의 성인병 예방에 식이섬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요 식이섬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얘는 물에 녹는 애와 안 녹는 애가 있어요. 불용성, 수용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좀 구분을 해서 요것도 불용성에 속하는 애가 뭐가 있고, 걔네들은 특별히 어디에 더 좋고, 역할이라고 그럴게요. 불용성의 역할 또는 물에 녹는 수용성에는 어떤 애들이 있고, 걔네들은 건강에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불용, 수용 이걸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톤체라는 게 이제 나올 건데, 자, 얘는 어떨 때 케톤체가 생기느냐 원인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케톤체에는 뭐뭐뭐가 있다. 얘네도 종류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케톤체는 뭐뭐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뭘 또 배우실 거냐면, 항상 탄수화물 하면 탄수화물의 기능, 단백질장에서는 단백질의 기능, 뭐 지방장에서는 지방의 기능, 이런 기능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장에서도 역시 얘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울 건데, 특히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내죠. 그람당 4칼로리에. 그래서 에너지를 낸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이제 다 용어가 있어요. 용어. 단백질 절약작용을 한다. 뭐가? 탄수화물이. 그래서 요 단백질 절약작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탄수화물의 기능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관련해서 탄수화물이니까 혈당 관련해서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당뇨병도 종류가 있죠. 뭐 인슐린 의존형과 비의존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식사요법에서도 배우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영양학에서도 조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모든 영양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먹어서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되고, 이게 이제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할 때, 이 흡수는 사실 항상 흡수가 되는 방법들이 좀 다 영양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흡수 기전이라든지 흡수의 속도라든지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영양소별로 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흡수된 이후에는 몸에서 대사되잖아요. 대사. 그쵸?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1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적어도 탄수화물에 배웠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요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만큼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일단 페이지 1페이지를 볼게요. 자, 탄수화물이 그럼 뭐냐? 그래서 일반적인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를 해놨죠. 자, 1번 보시면 탄수화물은 광합성에 의해 식물에서 어디에서? 식물. 네,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다.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식물. 자연계에 가장 많은 유기물질, 그럼 뭐다? 탄수화물. 자, 두 번째는 얘는 식물체는 뿌리, 줄기, 열매 및 잎 등의, 자, 여기까지는 그냥 눈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셔야 될 분이 전분, 섬유소,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전분, 섬유소 형태로 있대요. 탄수화물이. 자, 탄수화물이 식물에 존재하는데 이때 식물에 존재할 때 우리는 전분이라고 불러주고요. 섬유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식물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동물에는? 동물에도 무슨 형태로 있어요? 당과 글리코겐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동물에도 있는데 이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당 또는 글리코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뒤에 나오겠지만 글리코겐 하면 저장 형태라고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사람 밥 먹죠, 밥.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밥 먹죠? 소화돼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낼 필요가 있을 땐 에너지를 내요. 근데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을 때 남아돌 때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이 남아돌 때는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이때 저장을 해 놓을 때는 바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그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물론 동물에만. 네, 동물의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 하면 글리코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에너지 공급원. 그쵸. 사실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다.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그람당 4칼로리를 내는 에너지원이다. 자, 5번에 보면 소화가 잘 돼요. 지방이나 이런 것보다 소화 잘 되고요. 그리고 별로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탄수화물류를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 많아요. 탄수화물이 주식인 경우 많죠? 왜? 탄수화물은 소화도 잘 되고 뭐 별로 나쁜 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밑줄을 칠게요. 탄수화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3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이걸로 이루어진 겁니다. 탄수화물은. 딴 거 없어요. 탄소, 수소, 산소. 근데 얘네들이 비율이 어떻대요? 안에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1대 2대 1. 그래서 요 1대 2대 1에다가 밑줄 해놓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존재하는 비율을 보면 1대 2대 1.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줄 치고 요거 숫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에 보면 탄수화물을 보통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C에다가 H2O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H2O가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을 포함한 탄소.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 M, 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 이제 숫자가 여러 개로 이제 탄수화물이 뭐 몇 개, 3개짜리도 있고 뭐 10개짜리도 있고 그 이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럼 요거를 보면 CHO가 1대 2대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항상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서 조금 다른 애들이 약간 있어요.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보면 첫째 줄은 자, 아세틱 액시드, 락틱 액시드, 이노시톨 걔네들이 안에 괄호하고 식을 보니까 CHO가 전부 다 1대 2대 1 맞죠? 네, 그래서 일반식은 탄수화물이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정통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외 첫째 줄은 일반식은 탄수화물식인데 탄수화물이 아닌 애들을 예외로 적어준 거고요. 자, 둘째 줄은 틀려요. 둘째 줄은 보세요. 람노우즈 얘는 탄수화물입니다. 람노우즈는 탄수화물 맞아요. 근데 일반식을 보니까 C6, H 12 그럼 O가 사실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O, 산소가 5예요. 5. 산소 5가 숫자 5예요. 6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식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요 일반식을 따릅니다. 자, 8번.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또 특성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자, 일단은 한 개 이상의 알코올기. 알코올은 항상 올 뭐 이런 식으로 끝나죠. 보면은 뒤에 OH기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기와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있어요. 탄수화물이라 하면 알코올기는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알코올은 다 갖고 있고요. 탄수화물의 어떤 애들은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케톤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고 여기에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애를 우리가 알도즈라고 불러주죠. 많이 들어보셨죠? 알도즈. 근데 알코올이 있고 케톤기를 갖고 있는 애는 케토즈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알도즈, 케토즈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알데하이드기 갖고 있는 애는 알도즈, 케톤기 갖고 있는 애는 케토즈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탄수화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류를 쫙쫙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여기 표를 보시면 탄소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수. 그래서 보시면 크게 단당, 소당, 다당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당도 2당과 올리고당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듣기로 단당, 말 그대로 단이니까 한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당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당, 그죠? 이거보다 더 쪼개지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못 불러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한 개 갖고 있으면 단당이라고 불러주고요. 2개 있으면, 당이 2개 붙어 있으면 2당. 그리고 10개 이상의 당이 막 붙어 있으면 다당.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개에서 한 9개 정도 있으면 올리고당이라고 불러져요. 근데 여기 교재에 보니까 우리가 다 다당류 해놓고 7개 이상이라 해줬죠? 네. 근데 7개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다당하면 10개 이상. 그러니까 10개라고 좀 써주세요. 물론 뭐 7개라고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전공서에 7개라고도 돼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다당하면 아, 당이 10개 이상 붙은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10개 이상. 그래서 쉽지요? 우리가 탄수화물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제일 작은 그 당이 1개 있으면 단당, 2개 있으면 2당, 한 3개에서 한 9개 정도 있으면 올리고당 또는 올리고당이나 소당은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10개 있으면 많다, 다당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단당, 2당, 올리고당, 다당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넘기지 마세요. 단당은 탄소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3개인 애도 있고요. 3탄당. 탄소가 3개인 단당이라는 뜻이에요. 탄소수가 4개인 애도 있고요. 탄소수가 5개인 애도 있고요. 6개인 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6개인 육탄당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왜? 사람이 보통 음식으로 먹고 몸에서 이용하는 건 주로 육탄당이에요. 네, 그래서 탄소수가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 6개인 거, 단당류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의 당이 붙은 거, 2개의 단당이 2개 붙은 거라고 그랬고요. 과당 또는 올리고당은, 네, 한 3개에서 뭐 한 9개 정도의 단당이 붙어 있는 애들이라고 그랬고요. 단당이 10개 이상 있는 애들은 다당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이때 붙어 있는 그 10개 이상의 애들이 모조리 똑같은 애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한 종류 애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를 단순다당. 그리고 여러 개의 단당이 있긴 한데 걔네들이 단당이 종류가 다 틀려요. 종류가 여러 개인 단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복합다당이라고 불러줘요. 네. 똑같은 애들이 10개 이상 계속 붙었다. 그럼 단순 붙어있긴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그 붙어있는 애들이 종류가 좀 다 다르다. 그럼 복합다당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특징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단당부터 해볼게요. 자, 단당은 1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 이 단당보다 더 쪼개지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는 안 불러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가 단당이고요. 얘는 D형도 있고 L형도 있어요. 그렇지만 D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D도 있고 L도 있어요. 그런데 D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양상 사슬 모양인 애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고리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있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한 애들은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생체 내에서 주로 대사되는 애들은 D형과 고리형이에요. 네, 우리 생체, 몸 안에서 주로 대사되는 애들은 주로 D와 고리형 애들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 주로 대사되는 애들은 D와 고리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고 2번에다가는 문장 밑줄하고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단당에 굉장히 중요한 무슨 문제, 단당류 중에서 뭐 포도당에 대한 것으로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나올 때 요 내용의 보기 자체로 요 문장 자체를 그냥 가져다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포도당은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단당류이다. 자, 단당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당. 왜? 포도당이 왜 중요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체내, 우리 몸 안에 당대사의 어떤 물질? 중심 물질. 뭐라고요? 포도당. 우리 혈관 안에, 혈액 안에 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혈당 검사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말하는 그 당은 바로 포도당이에요. 우리 혈액 중에는 포도당 말고 다른 당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거는 일단 포도당인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 개 우리 당을 많이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단당류도 여러 개, 포도당 말고도 뭐 과당, 갈락토스 등등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대사되는 중심 물질은 포도당이에요. 네. 그래서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 그럼 뭐다? 포도당. 단당류 중에서도 포도당. 이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에요. 자, 과당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갈락토스에 대한 설명도 나왔네요. 그럼 이제 그거 설명하기 전에 표를 먼저 보고 머릿속으로 이게 뭐지라는 거 좀 알고 그 위에 문장을 볼게요. 자, 단당은 제가 아까 탄소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데 얘네들은 크게 관심은 없어요, 우리. 자, 우리는 이제 주로 5탄이나 6탄당,
즉 탄소가 5개나 6개짜리 애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5탄, 즉 탄소가 5개인 게 이제 표 밑에 있고요. 6탄, 6개인 게 위에 있어요. 근데 6탄 밑에 괄호하고 헥소스라고 있죠. 헥소스. 헥소스가 사실 6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밑에 펜토즈, 그래서 펜타라는 게 5란 뜻이에요. 5, 숫자. 헥소스 할 때 헥사가 6이고요. 펜타가 5거든요. 그래서 6탄당을 우리가 헥소스라고 불러주고 5탄당을 펜토즈라고 불러줘요. 자, 그래서 6탄당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종류, 아까 제가 여기 각 종류를 좀 아셔야 된다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6탄당에 속하는 거 이름 4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포도당은 몇 탄당이야? 그러면 6탄당 하셔야지 5개인가? 이러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탄에 속하는 애들 이름 4개를 일단 기억을 하십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즈. 얘네들은 단당이에요. 단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 그럼 이 4개 이름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즈.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단당류 중에서 탄소가 5개인 애들은 누가 있느냐면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얘네들도 단당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탄소가 몇 개? 5개. 탄소 5개인 단당류와 탄소가 6개인 단당류 이름을 듣고 딱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포도당, 표에 있는 포도당 볼게요. 포도당 괄호하고 글루코즈. 포도당은 글루코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글루코즈는 어쩌고저쩌고, 그럼 포도당은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포도당 이름은 글루코즈고요. 자, 여기 특징 볼까요? 요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교재에 이렇게 표로 정리된 내용들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꼭 기억해라 그 소리입니다. 예, 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포도당 특징 첫 번째, 아까 우리 했어요. 체내 당대사의 어떤 물질? 중심 물질. 우리 몸에서 당대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일단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당. 자, 그 다음에 얘는 알도즈입니다. 그 얘기는 얘가 무슨 기가 있다?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과당과 함께 자연계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자연계 제일 많구나.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줄도 밑줄. 혈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 우리 혈액에는 포도당만 있어야 돼요. 다른 당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혈중에 있는 당은 뭐밖에 없어요? 포도당. 그래서 혈당이 높아 낮아, 그럼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높다 낮다라는 얘기지 다른 당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 하고, 그래서 그 혈당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0.1% 정도 존재합니다. 0.1%.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0.1%로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혈액 100ml 중에 이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한 80에서 120mg 정도 있을 때의 농도가 0.1%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 100ml 중에 100ml를 데시리터라고 쓰셔도 됩니다. 100ml 중에 1데시리터 중에 포도당이 80에서 120mg 정도에 있다라는 게 이제 0.1%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정상적인 농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혈당치입니다. 예, 정상 혈당치가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중요한 문장이니까 밑줄 칠게요. 두뇌, 적혈구, 신장 수질의 유일한 에너지원. 두뇌, 신장 수질, 적혈구는요,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다른 조직이나 기관들. 걔네들은 사실은 지방 같은 거 분해해서도 에너지 내서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나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게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두뇌나 적혈구나 신장, 수질 같은 애들은 나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래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다. 예, 에너지 내잖아요. 4칼로리. 자, 그래서 주로 포도당은 어디 있느냐? 과일즙, 포도 같은 데도 많고요. 그리고 전분이나 메가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와요. 전분이나 메가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옵니다. 왜? 포도당이 2개 붙은 애를 우리가 메가당이라고 불러주고요. 포도당이 여러 개 붙은 애를 전분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걔네 전분을 분해하다 보면 포도당 나오죠. 메가당도 분해하면 떨어져 나온 포도당이 나옵니다. 그 얘기고요. 과일에도 있어요. 과일 자체에도 포도당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육탄당인 과당, 괄호하고 프락토즈. 네, 프락토즈라고 됐죠. 자, 얘는 케토즈에다 밑줄. 그런데 여기 케토즈 옆에다가 유일한이라고 쓰세요. 유일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애들은 알도즈예요. 대부분의 애들은 알데하이드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케톤기를 가진 애가 바로 누구라고요? 프락토즈, 과당. 그래서 항상 다른 애들은 다 대부분 이런 성질인데 얘만 좀 튀는 거 있지요? 그런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중에 케토즈이며 어쩌고 저쩌고 그럼 벌써 감이 오셔야 돼. 케토즈니까 답이 뭐겠다? 과당이겠다. 케토즈가 얘가 튀는 애예요. 튀는. 다른 애들은 다 알도즈예요. 그러니까 뭐 케토즈 어쩌고 저쩌고이며 그럼 약간 이거 케토즈면 답이 과당인가 하고 일단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케토즈에다 밑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몸에서 대사가 될 때 프락토즈 자체로 대사가 안 되고요. 일단 포도당으로 전환된 다음에 대사가 돼요. 체내 대사. 자,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몸에서 당 대사의 중심 물질은 뭐다? 포도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당은요, 일단 우리 몸에 간 있죠, 간. 들어온 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걸로 대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당도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이 일단 전환이 돼서 포도당이 된 다음에 당대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거기 보니까 과당은 어떻대요? 간미도가 어떻다? 제일 세다. 제일 달다. 그래서 간미도를 보자면 요거는 앞자만 일단 쓴 건데 과전, 서포, 맥, 갈, 유. 여기 너무 뒤에까지 넘어갔나요? 자, 이게 이제 간미도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과당이 제일 달아요. 간미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당 이따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서당,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즈, 유당. 해서 유당이 제일 낮아요. 간미도가 덜 달아요. 그래서 이걸 앞자만 따서 외우세요. 과전, 서포, 맥, 갈, 유. 무슨 순서? 간미도 순서. 네. 그래서 간미도가 제일 센 게 과당이고요. 자, 얘는 근원이 뭐냐? 꿀, 과즙, 고과당 옥수수 시럽, 그리고 이눌린 같은 데에서 있어요. 자, 이눌린은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포도당이 여러 개 있으면 전분이라고 제가 그랬죠? 과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이눌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단당류가 있고
요 단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종류가 하나인 거를 단순다당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전분 또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글리코겐이나 셀룰로스 이런 게 돼요.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과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피놀린. 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스 볼게요. 자, 갈락토스도 알도즈. 그러니까 알도즈, 케토즈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도즈예요. 뭐만 외우면 돼요? 튀는 애. 케토즈만 외우시면 됩니다. 케토즈는 뭐다? 케토즈? 뭐밖에 없어요? 과당. 다른 애들은 다 알도즈예요. 즉 다 알데하이드기를 가진 그 당들이고요. 케톤기를 가진 애는 뭐밖에 없어요? 과당. 그러니까 그 튀는 애 하나를 외우셔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갈락토즈는 뭐 알도즈, 얘도 알도즈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유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하고 두 개가 붙으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여기 유당이 돼요. 2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당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유즙이나 갈락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락토즈. 아, 이거 여기 얘만 영어로 쓰니까 그렇다, 그죠? 네, 갈락토즈가 많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갈락탄이라고 불러줘요. 자, 만노스도 볼까요? 뮤코프로틴 해서 여기 이제 되게 그 끈적끈적한 단백 같은 물질 만들 때 구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구성분이 되고, 자, 만노스는 만난, 곤약, 효모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노스가 여러 개 붙은 거를 만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안자가 붙으면은 되게 단순다당 이름을 말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갈락토스 여러 개 있는 거 갈락탄, 만노스 여러 개 있는 거 만난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탄당으로 넘어갈게요. 리보스하고 데옥시리보스도 알도즈죠? 그러니까 얘도 알도즈구나.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리보스하고 데옥시리보스는 5탄당인데 얘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급원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보스는 핵산, RNA라는 핵산의 구성 물질이에요. RNA 만들 때 리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옥시리보스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DNA의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DNA 만들 땐 데옥시리보스를 갖다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탄당은 또 중요합니다. 자, RNA 만드는 5탄당 뭐다? 리보스. DNA 만드는 물질은 디옥시리보스. 네. 리보스니까 RNA, 디옥시리보스니까 DNA. 구성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일로스. 자일로스도 여기 보니까 자일란의 구성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자일로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자일란이라고 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일로스가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냥 이름을 자일란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얘는 뭐 옥수수 줄기나 콩껍질에 있대죠. 자, 아라비노스도 보니까 아라반의 성분,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노스도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이름을 아라반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굳이 막 신경 써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이름을 외우셔야죠. 다른 애들은 갈락토스 여러 개 붙으면 뭐라 하는가? 칼락탄. 만노스 여러 개 붙으면 만난. 다 안자만 붙여주면 되니까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놀린이 뭐지? 그럼 과당 여러 개 붙은 거. 전분 뭐지? 포도당 여러 개 붙은 거. 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위에 문장을 우리가 표에 얘기한 걸 한 번 더 정리한 거예요. 자, 3번에 과당은 케토즈다. 이 케토즈는 과당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실발굴 설탕이 존재하고 이눌린으로서 돼지감자 우엉에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돼지감자 우엉이 뭐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선전 많이 하죠? 이눌린 있습니다. 자, 4번에 갈락토스는 락토즈의 성분으로 락토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당이에요. 락토즈가 유당의 성분이고요. 자, 5번에 단당류에서 단당류는 둘째 줄 봅니다.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으므로 셋째 줄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다. 흡수될 때 우리가 소화시켜갖고 흡수하잖아요. 소장에서 이 흡수될 때 다당류는 너무 분자가 커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소화시켜서 다 쪼개서 단당류로 되면 그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흡수 형태 그러면 단당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소화해서 한번 소화흡수해서 또 정리할게요. 자, 5탄, 6탄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자, 2당류 볼게요. 2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2개 붙은 애들. 자, 2개 붙은 애인데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당류 하면 3개 이름이 3개가 짝짝짝 나오셔야 됩니다. 자, 3개 뭐뭐 있나 볼게요. 메가당, 괄호하고 뭐? 말토즈. 요 괄호 안에 있는 이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당, 서당, 슈크로즈. 자, 세 번째, 유당, 락토즈. 자, 2당은 이렇게 일단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2당에 속하는 애들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2당은 구성당, 즉 뭐와 뭐로 되어 있는지 그 종류를 잘 물어봐요. 종류를. 그래서 보시면 구성당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메가당, 말토즈는 뭐 하나 붙은 거예요? 포도당 하나. 즉 포도당 2개가 붙은 거예요. 이걸 말토즈, 메가당이라 하고요. 자, 서당 볼게요. 서당, 슈크로즈는 뭐 하나?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붙은 게 슈크로즈 서당이에요. 자, 마지막 유당은요. 포도당 하나, 아까 얘기했던 갈락토즈 하나. 그래서 갈락토즈 특징이 뭐 유당을 구성한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당은 포도당 하나, 갈락토즈 하나가 붙어서 된 게 유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당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성당 할 때 결합이 형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알파 결합인데 또 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베타 결합. 튀는 애. 베타 결합하는 애 누구죠? 유당. 그래서 같은 그룹 내에서 조금 튀는 특징을 가진 애는 좀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뭐라고? 2당은 다 무슨 결합? 알파 결합. 베타 결합하는 애는 누구예요? 유당. 베타 결합하는 2당류이면 어쩌고저쩌고 그럼 답이 유당이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타 결합하는 애는 유당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도 여기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애들은 환원성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만 없어요? 비환원당 누구예요? 서당. 다른 애들은 환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환원당이라 불러줘요. 그런데 누구만 없어요? 서당. 그래서 2당류 중에 비환원당이며 그럼 서당이구나. 이렇게 특징을 따갖고 특징하고 그거의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환원성이 없는 2당류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서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원도 볼게요. 자, 급원은 식혜나 물엿. 자, 이게 메가당을 식혜나 물엿에서 우리가 얻는데 식혜 먹으면 메가당을 얻는 거래요. 물엿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봤더니 뭐예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혜나 물엿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타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자연계에는 별로 없다. 즉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가당 자체는 메가당으로 천연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다른 탄수화물 갖고 뭔가 이렇게 가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가공 시에 얻어지는 거고요. 조리나 가공을 통해서 식혜 물엿을 통해서 우리가 메가당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첫 번째, 두 번째 줄도 볼게요. 수용성. 탄수화물들은 수용성이에요. 예,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수용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화된 곡류에서 얻어져요. 보리, 발화, 쌍난 보리 있죠? 그게 메가거든요. 쌍난 보리. 그래서 거기서 얻어져서 메가당이라 하는 거예요. 싹이 난 보리.
자, 또는 두 번째 줄, 전분의 소화 단계에서 효소에 의해 생성. 아까 제가 포도당 하나 있는데 요게 두 개 붙어 있으면 메가당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 포도당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이게 전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분이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지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잘라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의 소화 단계에서도 메가당이 얻어질 수 있고, 자, 서당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당 보니까 일단 비환원당이라고 특징이 있었고, 얘는 주로 과즙, 뭐 설탕, 사탕, 수수나 사탕, 무에서 얻어지고요. 자, 얘 역시 수용성입니다. 당은 수용성이에요. 단맛이 순수하여, 둘째 줄, 그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맛이 순수하여 당류에 감미도 비교 기준임. 자, 여기서 감미도가 제일 센 거는 얘잖아요. 그런데 감미도의 비교 기준은 서당이래요. 즉,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인데 그거보다 얼마만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서당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당보다 얼마나 달고 서당보다 얼마나 적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비교 기준인데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는 이성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잘 바꾸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 변화에 안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과당은요, 우리 과일, 수박 같은, 포도 같은 과일에 있는 과당은 보통 이렇게 상온에 놓을 때보다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시원하게 하면 훨씬 더 달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감미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좀 감미도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당은 대표적으로 우리 설탕 아시죠? 설탕이 서당이에요. 근데 설탕은 보세요. 냉장고에 넣어놓나 상온에 넣어놓나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감미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감미도의 비교 기준은 그럼 이 과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서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감미도의 비교 기준임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서당은 전화당을 만드는 게 바로 서당이에요. 자, 서당은 아까 제가 구성당이 뭐와 뭐다라고 얘기했었죠? 서당은 뭐와 뭐가 붙은 거예요? 예, 포도당과 화당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서당을 분해하잖아요. 붙은 애들을 떨어뜨려요. 분해해요. 산이나 효소 같은 걸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자, 떨어뜨리면 얘와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대1로 동량 상태가 됐을 때 1대1, 즉 포도당과 과당이 1대1의 동량인 혼합물 상태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불러줘요. 자, 전화당은 인버트 슈가라고 불러줍니다. 자, 어쨌거나 전화당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게 전화당이에요? 서당에서 분해해갖고 1대1 포도당, 과당 동량으로 있을 때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당은 어디에서 얻어진다? 뭐 분해하면 얻어진다? 서당. 예, 요거 분해하면 전화당이 얻어지는 거지 다른 당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서당이 두 개 딱 붙은 애를 이렇게 띄워줄 수 있어요.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근데 그때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동량으로 존재하는 그 혼합물일 때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당 보니까 포도당 갈락토스 돼 있고 얘는 베타, 요거 기억하시려 했죠? 베타 결합.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당이니까 당연히 유즙에서 얻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좀 틀리죠? 다른 애들은 주로 식물성에서 얻어지는데 얘는 유즙이니까 동물성에서 얻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성이라는 게 좀 특이하고 기타에 보시니까 자, 락토즈를 역시 이런 이당을 분해, 떨어뜨리는 단당과 단당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효소 이름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고요. 네, 유당 분해 효소 이름이 락타아제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특징이요. 효모에 의해 발효가 안 돼요.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발효 그러면 유당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모에 의한 발효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유즙은 신생아나 신생동물, 그쵸? 애기들이나 신생아나 아니면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는 주로 유즙을 통해서 얻죠. 영양분을. 중요 영양 성분이고요. 뇌발육을 촉진한다. 자, 여기 이 갈락토즈 있잖아요. 포도당 하나 갈락토즈 할 때 그 갈락토즈는 뇌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락토즈 안에 있는 갈락토즈가 뇌발육에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당은 정장작용이 있어요. 즉 장을 쉽게 얘기하면 정장작용이 뭐냐면 우리 장에는 유익균도 있고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 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 유해균들은 잘 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장내가 이렇게 유익균들이 주로 많으면서 깨끗한 건강한 장이 되는 거를 이제 정장작용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 정장작용하는 게 비피더스균이 우리 장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익균이. 근데 그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유당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당은 사실은 비피더스균 같은 장내 유익균이에요. 비피더스균 같은 게. 이런 것들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하면 반대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유해균은 잘 못 자라게 되거든요. 그럼 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해주는 게 하나가 유당입니다. 유당. 그래서 유당을 우리가 정장작용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유당은 나중에 이제 무기질에서 배우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예,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자, 우리가 올리고당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올리고당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올리고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당이 2개 붙은 애를 2당이라고 해줬죠? 근데 단당이 3개 붙은 애도 있고 4개 붙은 애도 있고 5개 붙은 애도 있고 쭉 있어요. 걔네들을 그냥 한 몫에 묶어서 그냥 올리고당 해줘요. 그러니까 올리고당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올리고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리고당 또는 이제 괄호하고 소당류라고 해줬죠. 거기 두 번째 2번의 특징을 보시면 비환원당으로,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중요해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다 한번 쓸게요. 인체 내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 안 됨. 소화효소가 얘 올리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분해되지 않음. 그래서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체 내 소화효소에 의해서는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올리고당은. 분해되지가 않으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영양학적 가치가 없어요. 이게 소화되고 흡수돼서 몸 안에 들어가야 열량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별로 그래서 영양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에너지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또 하나, 얘도 정장작용이 있습니다. 올리고당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피더스균 같은 거를 성장을 촉진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은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올리고당이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단당이 3개 붙은 경우에 올리고당을 우리가 라피노즈라고 불러줘요. 라피노즈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는 몇 당이라고요? 3당. 단당류가 3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성이 뭔가 봤더니 갈락토스 하나,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붙은 게 라피노즈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2개 있고 포도당이 하나 붙고 과당이 하나 붙은 애는 4당류겠죠.
근데 요 사당류를 우리가 뭐라고 해준다고요? 스타키오즈 라고 해주고요. 그거보다 이제 4개보다 더 많이 붙은 애들은 이제 올리고당인데 이소말토, 가일락토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프락토 올리고 등등 많아요. 자, 근데 이 올리고당들은 밑에 있는 애들은 기능 및 성질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눈에 일단 띄는 게 비피더스 증식인자라는 게 띄죠. 그 얘기가 뭐예요? 아까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한다. 정장작용 이 뜻이죠. 그래서 올리고당들이 정장작용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공통적인 게 난소화성. 난소화성 얘기했잖아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소화가 안 된다. 그 소리죠. 소화가 안 된다. 소화 안 돼서 흡수 안 되니까 별로 열량 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왜 올리고당 선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이어트에 좋다. 왜? 먹어서 단맛은 나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열량을 별로 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정장작용한다? 뭐 이런 거 선전하죠? 네. 자, 그래서 올리고당의 특징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근본 보시면 뭐 라피노스나 스타키오스 같은 건 주로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당류 할게요.